nothing to them. You know, fame can come with some less desirable side effects. You should be prepared for that. Maybe we should cool this thing off. What? What do you mean? It's embarrassing. Which part? Guess I'll see you in my dreams. Yeah. Of course not. 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덕의 마지입니다. 오늘 얘기할 영화는 이제 최근에 개봉한 드림 시나리오라는 영화인데 일단 니콜라스 케이지가 뭔가 옛날만큼 이렇게 우리가 작품을 많이 접하는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저는 작품은 이제 보면은 꾸준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그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는 원탑 주인공으로서 이제 네. 카리스마 있는 이런 역할보다는 약간 좀 소소한 이제 약간 네. 이런 캐릭터를 연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만큼의 어떤 그게 많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옛날에 뭐 저는 뭐 페이스 오프나 코네어나 네. 뭐 시티 오브 엔젤 뭐 이 정도. 그게 요즘에는 근데 그때 비해서 이렇게 뭔가 막 엄청 그런 느낌은 아니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캐릭터 자체가 옛날에는 이렇게 뭔가 멋있는 좀 히어로 같은 이런 주인공이었다 그러면 요즘에 그 아저씨 지금은- 역할도 많이 하고. 네. 그냥 평범한 그냥 아저씨.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아저씨 역할을 잘 하셨죠. 그렇죠. 네. 전 일단 이 드림 시나리오가 시놉시스만 봤을 때도 너무 궁금한 거야, 내용이. 뭐지? 네. 이거는 꼭 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이 설정 자체가 갑자기 평범한 한 남자가 모든 세계인들의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난 이거 야 어떻게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봤는데 이 영화도 좀 이제 많은 의미가 있죠, 솔직히. 그렇죠. 네, 저는 보면서 일단 뭐 니콜라스 케이지의 뭐 연기야 뭐 워낙에 그건데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한 약간 그 해프닝을 그린 그런 코미디 영화인 줄 알았는데 다 보고 나니까는 이게 생각보다는 약간 좀 심오한 의미가 있죠. 좀 깊은 그런 이제 뒤에 속내를 좀 포함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또 그 아저씨 비주얼 때문에 약간 보이즈 어프레이드가 떠오르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A24고 그렇죠, 예. 또 제작에도 이제 아리 에스터가 맞아요. 네, 참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A24가 참 이런 뭔가 좀 기발한 거 이런 거는 되게 A24가 잘 만든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는 그런 정보를 몰랐는데 보고 나서 이런 독특한 영화는 도대체 누가 어디서 만드는 거야? 이거 보니까는 A24랑 아리에스터 이름을 보고 아니 이럴 수가 역시나. 그러니까 일단 A24는 일단 그러니까 뭔가 기발하면서도 또 약간 어쨌든 흥행을 좀 성공시키는 게 있으니까. 맞아요. 작년에 뭐 톡투미 같은 것도 네. 그랬고, 그러니까 뭔가 막 완전 뭐 메이저 대중적인 인기작 뭐 A급 이런 건 느낌은 아닌데 사실 A24가 있으니까 이런 소재로도 다 이렇게 그런 것 만드는 거 같아요. 아닌가. 예. 그러니까 뭔가 메이저와 독립 영화의 중간에 약간 그 어디선가 위치한 좀 그런 느낌. 네. 그다음에 대중성과 실험성 그 중간에 어디에 서 있는 그런 느낌. 좀 그래서 어느 순간 그 A24 마크가 찍혀 있으면은 약간 뭔가 좀 이 영화에 대한 조금의 신뢰? 맞아요. 예, 그런 게 네. 좀 드는 느낌이. 최소한 보고 후회는 안 할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영화가 정말 그 신업대로 이제 정말 평범한 교수 이제 대학 교수인 이 주인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꿈에 막 나와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아무런 뭐 개연성 없이 그냥 사람들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물론 뭐 딱히 뭐 별다른 짓을 하진 않는데 그냥 가만히만 서 있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꿈에 나오니까 이 사람이 가게를 들어갔을 뿐인데 막 점원들이 알아본다거나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졸지에 뭔가 꿈속에 나타나는 어떤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그치. 이제 유명인이 돼버렸어.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를 저는 개인적으로 참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인데 누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인플루언서인지 인플루엔자인지 나는 뭐 별로 그닥 좀 난 특히나 그리고 좀 뭐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 인플루언서예요.
라고 말하는 건 좀 웃기지. 나 좀 웃기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인플루언서도 그렇고 셀럽도 그러니까 셀러브리티도 내가 셀럽이라고 말하는 건 좀 웃기잖아. 남이 그렇게 그러니까. 불러주면 몰라도. 그러니까 뭐 나 직업 인플루언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좀 이 뭐지 이게 약간 그냥 뭐 유튜버 정도로 쓰면은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아 내가 영향을 이렇게 끼치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인플루언서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그거를 본인 입으로 말하기는 약간 좀 애매한 단어가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근데 뭐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가 봐요. 그 SNS 뭐 이제 영향력 이런 거는 뭐 틱톡, 인스타 이런 게 다 뭐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유명해진 사람들이 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게 어떤 전 세계적인 뭐 추세인 건지 그래서 이제 이 영화도 다분히 어떤 그런 측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유명인이 됐고 물론 이제 이것도 약간 좀 디테일하게 어떤 이 영화 스토리상으로 뭔가 이제 그게 원인이 있을 것 같고 좀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다 호감 가지고 이제 막 저 사람 꿈에 나온 사람이야 내 꿈에도 나온 사람이야 되게 막 방송 타고 유명이 되고 막 해가지고 이제 거기까진 좋았는데 뭐 거기는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이 영화가 그러니까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몇몇 상징성을 제 나름대로 이제 캐치한 거는 이제 어떤 지금 현대 자본주의 그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되게 소통이 굉장히 용이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 지금 되게 소통하기가 너무 쉬워졌지. 옛날에 막 그렇게 비둘기 다리에 편지 붙여서 보내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막 편지도 보내고 네. 근데 지금은 편지 뭐 누가 어지간해서 보내나요? 다 요새는 이제 편지를 쓰면 그 특별한 이벤트 정도로 그렇지. 하지 뭐 예. 옛날처럼 그 통신 서로 연락할 수단이 그거밖에 없어서 못하는 그렇지.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소통이 용이한 세상이지만 어느 때보다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세상이 아닐까. 그렇죠. 예, 저는 그걸 느꼈죠. 이 영화를 보고서. 왜냐면은 이 영화 장면에서 그게 있어. 이제 이 교수가 유명해지니까 이제 어떤 섭외가 와요. 그래서 이제 섭외 미팅을 갔어. 네. 갔는데 그 기획자라는 사람이 네, 이제 그 네. 배우가 마이클 세라 그 네, 사람 네, 네, 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얘기를 이 사람이 귀뚱으로도 안 듣잖아. 그러니까 서로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네, 딴 얘기를 하고 있어.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네. 그렇지. 소통이 이런 개답답한 회의를 봤나 그거 보면서도 그거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통의 부재를 이 영화가 되게 어떤 표현하고 있더라고 되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교수는 내가 교수로서 책을 내고 싶다 얘기하는데 이 기획자는 지금 스프라이트에서 광고 들어왔으니까 교수님께서 그 사람들 꿈속에서 스프라이트를 들고 있으면은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뭐 스프라이트가 제의가 왔다. 아주 좋은 제의다. 근데 막 그런 건 하기 싫고 나는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이미지가 되고 싶지 않고 나는 학자고 교수고 하니까 내 어떤 그 이론과 지론과 이제 그걸 설파할 수 있는 난 책을 쓰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그 기획자는 말로는 그러세요? 그러면 뭐 책도 얘기해 보겠는데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책은 뭐 일단 뭐 나중에 알겠고 그건 알겠는데 일단은 스프라이트 진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막 계속 그것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도 내가 지금 그게 안 한다고 했지 않냐고 이제 뭔가 이제 급게 화를 내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장면에서 결국 어떤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의 현대인들이 소통해요 인스타로 소통해요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 자기 할 말만 하는 그런 세상. 남들의 말은 필요 없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어떤 지금의 그걸 표현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장면, 회의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사람들 꿈속에 나타나고 유명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이제 이 주인공이 꿈속에서 온갖 끔찍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살인을 막 하고 막 이제 되게 고문을 하고 막 그러니까 조금 진짜 약간 사람들이 좀 트라우마에 남을 정도의 어떤 이제 악몽의 주인공이 돼버렸어.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약간 뭐 좀 희한한 꿈이구나 이제 싶었는데 그 이제 꿈의 당사자를 막 죽이는 막 그런 꿈을 이제 꾸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가 보여주는 거는 되게 그 전에도 난 아무것도 안 했지만 꿈에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막 유명인으로 막 떠받들어줬고 호감으로 받다가 난 또 역시 아무것도 안 했지만 단지 꿈속에서 내가 막 나쁜 짓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꿈속에서 하는 일일 뿐인데 근데 이제 그 악몽의 주인공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이제 현실 세계에서 린치를 가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막 학생들도 막 이제 막 교수를 대놓고 막 개무시하고 비난하고
교수 차에 막 그 스프레이로 네. 낙서를 해놓고 부절하고 이제 네. 심지어 그것 때문에 이제 가족 간에도 이제 불화가 생기고 네. 가족이랑 뭐 거의 이혼 막 별거 별거,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아니 근데 게다가 또 이것도 좀 안타까운 게 원래 이 부부가 되게 사이가 좋았단 말이야 되게. 맞아요. 금슬이 되게 좋은 부부였어. 그래가지고 게다가 심지어 여기서 보면 아내가 되게 좋은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되게. 네. 근데 이제 그 아내조차도 이제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이제 네.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뭔가 집단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떠받들었다가 추락시켰다가 난 이것도 우리가 솔직히 우리 방송 제가 되게 많이 한 얘기인데 그치. 어떤 대중의 그치. 잔인함, 네. 그 대중의 속성, 네. 네. 그러니까 떠받드는 것도 대중, 음흠. 추락시키는 것도 대중.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약간 환타적인 설정의 이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를 통해서 또 현대인들의 약간 그런 좀 씁쓸한 심리, 음흠. 그 집단주의적인 어떤 그 이기적인 네. 약간 지금의 심리와 그리고 이제 어떤 디지털 뭐 인터넷 SNS 이런 약간 좀 문제점 네. 그런 거를 저는 약간 이렇게 풍자적으로 맞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현 그 시대에 이런 뭐 SNS라던가 이런 현상들을 뭔가 좀 블랙 코미디적으로 이제 그 표현한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제 그거 플러스 조금 더 이제 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은 그 이런 게 있었습니다. 거기 초반에 이 사람이 무슨 뭐 진화 생물학 교수인가 뭐 그런 뭐 그런 거 같은 건데 개미를 뭐 연구해가지고 네. 뭐 개미 행동 패턴 뭐 개미 지능 뭐 했잖아요. 네, 그 사람 가졌던 아이디어를 다른 옛날에 이제 같이 연구했었던 그 친구가 도용해가지고 네. 훔쳐가가지고 이제 열받는 장면이 초반에 나오는데 근데 처음에 이제 그 교수가 강의하는 장면에서 얼룩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얼룩말이 왜 줄무늬가 있냐는 거는 그거는 뭐 카모플라주가 쉽게 그러니까 위장이 지우려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똑같은 무리로 여러 마리가 섞여 있으면은 누가 누구지 몰라가지고 내가 잡아먹히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무리 그 있는 거라고 딱 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만 있으면 튀지만 네. 여럿이 있으면 오히려 그게 위장이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마리가 있으면은 나는 10분의 1이니까는 내가 공격당할 확률이 적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뜬금없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사람들의 꿈에 나와가지고 내가 뜨기도 하고 그 뒤에는 갑자기 이제 뭐 사람들 공격하는 악몽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갑자기 뭐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약간 좀 한 개인의 성장 좀 이런 걸도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받아들여지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위장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페르소나 가면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한 교수고 평소 사람들한테 다 친절하고 내가 뭐 그런 나중에도 이제 막 악몽으로 나왔을 때도 내가 그런 거 할 사람으로 보여 하고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어엿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연구도 하는 교수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이제 본성을 숨기고 가면으로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바라봐 주길 원하는 모습으로서 연기하는 교수인 이 니콜라스 케이지와 그 뒤에 자신의 그 억눌렸던 욕망을 표현하는 그 악몽으로서의 니콜라스 케이지 그 꿈속에서의 모습이 자기 본연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실제로 내가 살인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그렇지. 정도의 그 뭐 분노라던가 분노. 혹은 남들을 위해 향한 그 증오 숨어 있었던 증오 본인도 모르는 증오일 수도 폭력성. 있는 거예요. 네, 폭력성이라든지 그런 게 본인도 모르는 거. 왜냐면 처음에 이 사람은 스타가 됐을 때도 난 그 정도는 아니야 하면서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즐겼단 되게 말이에요. 좋아했단 말이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즐겼고 이 뒤에 나왔었던 것도 내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런 폭력성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잠재의식이라던가 심리적으로 그런 거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디선가 마음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성향을 드러냈을 때 니콜라스 케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결과를 다 겪고 나서 내가 진짜 누군지 알게 돼가지고
이제 홀로서기에 성공하는 이제 부인도 자식도 아니고 진짜 내가 누군지 알게 돼서 마지막에 이제 희망적으로 뭐 해피엔딩이라고 말하기까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네. 뭔가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가야 되겠다고 이제 방향을 잡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끝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이 사람 그다음에 한 인간으로서 이제 좀 성장 스토리 비슷하게도 저는 아하. 살짝 느껴져서 네. 물론 그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건 이런 사회의 이런 서로 간에 이제 아까 말했었던 소통이라던가 이런 게 주된 적은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대중의 속성 이런 게 이제 주된 적은 것 같기는 한데 그 안에서 약간 좀 이런 인간의 좀 이런 감춰진 본능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약간 좀 그런 것들도 숨겨지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저는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아, 예. 네. 또 그 암시가 느껴진 게 그러니까 동료 교수였던 사람이 그래도 그 만남을 가졌을 때 너 이거 옛날에 내가 연구했던 거 아니야? 네, 라면서 네, 약간 의심을 했었는데 으흠. 결국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죠. 예, 네, 자기 네. 거를 도용해가지고 맞아요. 먼저 발표를 해가지고 막 되게 막 그 과학 잡지에 실렸으니까 네, 이제 네, 그때 네. 막 잡지 찢어버리면서 막 되게 열받았지. 예, 네. 분노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네. 그 분노를 한 그 이후부터 약간 악몽이 시작된 것 같단 말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꿈 속에서 그리고 또 그게 자기 딸 꿈에서도 아. 왜 아빠가 내가 위기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었어.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 나 그럴 사람이 아닌데라고 했는데 뭔가 그것도 약간 좀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근데 또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 미팅 자리에서 그 회사에서 이제 뭐 비서인가 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 꿈속에서는 이제 되게 이 교수가 뭔가 되게 약간 성적인 약간 네, 예. 판타지를 채워주는 뭐 그런 네. 역할 상대로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뭔가 실제로 재현하겠다고 이 교수를 자기 집에 불러서 예, 예.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었는데 근데 이제 뭔가 그 장면이 어떤 현실과 꿈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또 나는 근데 일단 그 비서 여자가 좀 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거를 그치. 실현해 보겠다고 교수를 자기 집에 불러서 약간 으흠. 한다는 거는 조금의 근데 그 장면이 뭔가 현실적인 게 이제 긴장하니까 방구를 끼는데 교수가 근데 그 장면이 뭔가 되게 슬프더라고 왠지 난 약간 왠지 모르게 슬펐어 그 장면이 남자로서의 슬픔. 네 느낄 뭔가 아 저런 씁쓸한. 그래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되게 네. 근데 아 뭔가 그리고 이제 또 그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막 사람들 악몽 나오니까 이제 학생들이 집단으로 이제 막 공포심을 네. 가져가지고 이제 약간 우리가 서양 영화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 삥 둘러 앉아가지고 약간 뭐 그 심리 치료하는 그런 모임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맨날 거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라던가 네. 뭐 그런 거 나오죠. 뭐 저는 뭐 이러이러한 네, 일로 네, 했었고 이런 인생을 살았었는데 뭐 그걸 계기로 마약에 빠졌었어요 막 하면서 막 되게 이제 그런 저는 이제 그 심리 치료사가 이제 학생 다 모아놓고서 자 교수님을 불러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라고 해도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꿈속에서의 뭐 그게 얼마나 너무 강렬한지 네. 근데 따지면 또 이제 이게 그 설정상으로 그 교수가 맨날 나온단 말이야 네. 꿈에서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꾸는 꿈이 아니라 거의 뭐 사람들이 매일매일 꾸는 꿈처럼 네. 사실 저는 약간 이 영화가 꿈을 SNS에 빗댄 거 아닌가 그런 네. 뭐 그런 셈이죠. 예, 예. 왜냐면 지금의 현대인들은 SNS를 매일매일 하잖아 네. 하루에 뭐 그게 어느 시간 개인에 따라서 뭐 그걸 보는 시간이 차이가 있을지언정 어쨌든 매일매일 뭔가 확인을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유튜브도 SNS고 뭐 다 SNS니까 따지면은 뭐 페이스북이건 인스타건 간에 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그걸 다 들여다 본단 말이지 특히 스마트폰이 다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는 꿈 속에 매일매일 나오는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보는 인스타에 뭔가 아니면 SNS에 뭔가 그 안 좋은 게 맨날 있다면은 나도 이제 그게 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으로 돼 있으니까 결국 이제 학생들이 좀 참아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조금만 다가오니까 또 바로 집단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얘기를 해서 그 생각난 건데 영화를 볼 때도 그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뭐냐면 이게 아까도 말한 그 대중의 속성이라는 거 SNS라는 것도 그 지류가 있어서 좋은 거 뭐 그 사람이 칭찬할 때는 우르르 진짜 좋다라고 갔다가 안 좋다 그러면은 또 우르르 진짜 뭐 돌 던질 때는 다 같이 막 그러니까. 던지기 시작하니까는 이게 뭐 중간자적으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이런 식으로 안 가고 극단적이지.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게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
확실히 여기서 꿈을 SNS로 생각하면 진짜 스타 만드는 것도 이제 한순간, 진짜로 악마화 시키는 것도 한순간 뭐 그런 거라서. 극단적으로 찬양했다가 네. 극단적으로 끌어내렸다가 예, 예. 그래서 막 좋을 때는 막 그냥 뭐 역시 갓 아무개 뭐 하면서 아. 막 엄청나게 띄워주다가 또 그렇죠, 뭐 그런 거죠. 잘못 알아면 역시 원래 저 새끼 저럴 줄 알았다 하면서 왠지 저 새끼 관상이 마음에 안 들었다 뭐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뭔가 영화를 보면서 근데 이게 진짜 현실로 따지면은 너무 억울한 일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단지 꿈에서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나온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조져버리는 게 과연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게 느껴지죠.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나는 일단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 쳐도 그 가족들이랑 그렇게 결국 그렇게 불화가 생기는 게 난 너무 안타까워서. 왜냐면 어쨌든 아내랑도 사이가 좋았고 딸들이랑도 다 사이가 좋았단 말이야. 좋은 편이었죠. 네. 근데 이제 다 가족들과 다 헤어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 후반부에서 그렇게 결국에는 책을 냈는데 책이 이제 정말 내가 애초에 쓰고 싶던 막 그 책이 아니었죠. 예. 진화 생물학 책이 아니라 뭐 약간 그러니까 자기의 그냥 꿈에 나왔었던 그 그냥 화제성을 팔아먹는 약간 그 프레디처럼 이거 뭐지 가위손. 그렇지. 그 장갑 끼고 네. 그 책 제목도 애초에 내가 주문한 제목이 아니라 네. 정말 되게 어그로 끄는 그 제목. 근데 약간 후반부에는 그냥 주인공도 포기했어 그냥. 그렇죠. 니콜라스 뭐 책이 되게 얇네요. 되게 얇고 제목이 내가 이거 생각한 제목 아닌데 뭐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그냥 그 사인회 같은 거 하는데 막. 그렇죠. 근데 이 영화가 또 약간 갑자기 또 이게 이렇게 틀어진다고 했던 게 오픈유아적 생각나는 스토리인데 이 주인공의 어떤 그 꿈에 나타나는 걸 실마리로 해가지고 어떤 기술이 이제 개발되는데 팔목에 차는 것 같은 게 나와요. 웨어러블 기기가 나오는데 자 이걸 차면은 다른 사람의 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인셉션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의 그 현상을 이제 연구한 결과, 우리 이제 이런 기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물론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연습하면은 이제 누군가의 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꿈에 들어가는 의도가 광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이 영화 딱 보는 순간 와 너무 갑자기 상상해보면서 너무 끔찍한 거야. 꿈에서까지 광고를 봐야 되나? 사실 지금 우리 일상도 따지면 지금 되게 그러니까 SNS의 발전 이퀄을 광고의 발전이란 말이야. 그렇죠. 되게. 우리가 유튜브를 보기 전에도 뭐 물론 프리미엄 쓰면 안 보지만 프리미엄을 안 쓰면은 무조건 광고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광고를 보지 않는 대신에 그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예. 광고를 딴 사람은 너 돈 낼래 광고 볼래? 나 돈 내기 싫어. 그럼 광고를 어쨌든 무조건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필수가 됐으니까 광고가. 근데 그 광고라는 게 저도 인스타를 뭐 많이 하지는 않는데 가끔만 딱 틀어봐도 그러니까 그냥 일반 그러니까 유저들의 그 글과 광고가 같이 있잖아 항상.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어떨 때는 내 관심사에 걸맞는 게 나와가지고 뭐 또 이런 게 있었나 해서 뭐 이거 사볼까 해서 이제 그런 게 좀 뭐 유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단 피로감 일단 아유 맞아요. 지겨운 광고 이놈의 광고 이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지금의 디지털의 발전이 맞물린 게 저는 이 광고의 범람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돈으로 연결되고 상업성으로 연결되고 모든 게 다 광고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심지어 인플루언서들을 하는 일이 뭐예요? 광고하는 거잖아. 뭐 그런 거죠. 인플루언서가 돈을 버는 방법은 광고를 받는 거야. 뭐 그렇죠. 너가 유명하니까 네가 네 인스타에서 네가 네 유튜브에서 우리 제품 좀 이빨 좀 털어줘. 얘기 좀 해줘. 효과가 있을 테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인플루언서라는 그 유명인들도 광고를 하기 위해서 목적이 광고.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광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어떤 SNS를 하건 어떤 뭐 우리가 매체를 틀건 간에 다 광고의 그 홍수. 그 이제 그 광고를 이제 하다 못해서 이제 꿈에서까지 광고를 할 생각을 하다니. 그러니까 난 이 발상이 굉장히 이게 기발하고 신선함과 동시에 공포스러워졌다 한편으로는. 이거 진짜 근데 이게 절대 허무맹랑한 생각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 정말 뭐 이 영화에 나오는 이제 어떤 그런 기술은 이제 뭐 다분히 환타지적이긴 하지만 정말 저런 기술이 나온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지나친 얘기가 아니다. 저거는 백방 광고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용을 쓸 것이고 노력을 할 것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뭐 어떤 면에서는 아까 그 뭐 꿈을 SNS에 비교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SNS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광고 계속 뜨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얘네가 어떻게 뭐 내 개인 정보를 긁었는지 혹은 AI가 무슨 뭐를 어떻게 수집해 가는지는 몰라도 내가 뭘 하나 검색했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광고 그렇지. 비슷한 게 계속 나오니까는 나는 볼수록 약간 무섭더라고. 나의 관심사를 다 알고 있어. 뭐지 이 광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꿈에 들어가는 그 기계를 발명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꿈에 여러분의 광고를 사람들의 뇌에 직접 때려 박으세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니콜라스 케이지조차도 여기서 주인공조차도 이제 꿈에 들어갔는데 꿈인데 갑자기 막 아 이거 이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갑자기 생뚱맞은 아들 나와가지고 제품을 광고를 해야지 막. 근데 들어왔는데 광고 되게 못하는 애도 있잖아 막. 그래가지고 참 야 이게 이런 발상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뭔가 기술 발전의 끝이 뭔가 왠지 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렇게 졸렬한 느낌이 약간 그치. 좀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러니까 뭐랄까 자본주의의 폐해랄까 범람이랄까 이런 것들에 네. 그냥 통렬하게 비트는 뭐 그런 블랙 코미디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런 기조가 좀 세긴 세죠. 결국 이제 이것도 꿈을 다루다 보니까 약간 후반부에는 이것도 좀 감독이 의도를 한 것 같이 그러니까 가만 이 장면은 꿈인가 이 장면은 현실인가 이제 나도 약간 이제 의심을 약간 아리까리한. 네, 하면서 보게 되는데 후반부에 이제 그 딸들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다시 데려다 준 다음에 네. 이제 아내랑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지 또 이혼을 했나 아닌가 뭐 또 헷갈리는데 이혼까지는 그냥 별거 느낌. 별거만? 이혼인 것 같기도 해. 왜냐면 네. 그러니까 별거를 하고 어쨌든 부인은 사귀는 다른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뭐 누구랑 같이 뭐 자주 오냐 뭐 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물어보는 걸로 봐서 근데 어쨌든 딸들은 이제 엄마랑 같이 살고 엄마는 새 남자친구를 사귄 것 같은 뭐 그 정도의 설정. 네. 근데 또 약간 그 보면 인간적으로 근데 완전히 정을 또 끄는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마지막에 그 아내랑 대화를 봤을 때는 네. 느낌을 봤을 때 그래서 아 그냥 저 정도 저기 있으면 그냥 다시 재결합하면 안 되나 생각이 드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막판 영화 마지막에 너무 슬픈 게 이제 꿈에서 다시 아내랑 되게 막 뭐 춤을 췄었나 아무튼 되게 뭐 되게 좀 애틋한 네. 장면 나오면서 그러면서 주인공 대사가 그거란 말이야.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네. 하면서 딱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슬픈 거야. 그 장면이 너무. 그래가지고 뭔가 딱 그 2시간 동안 되게 이 남자의 뭔가 어떤 영광과 그 추락과 모든 걸 내가 다 본 입장에서 마지막에 그래 이 남자가 그저 원하는 것은 그저 가족들과의 오롯한 행복한 시간을 바랬을 뿐인데 그것조차 이게 뺏겨버리다니 그 주인공의 삶이 너무 슬퍼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은 진짜로 뭐 내가 뭐 딱히 뭐를 한 거는 없는데 뭔가 이게 좀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뭘 안 해도 이 세상 풍파에 휩쓸려 가지고 뭔가 좀 이런 네. 거에 맞으면은 도대체 내가 뜨려고 뭘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하려고 뭘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아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는 게 여기서 니콜라스 케이지는 진짜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남들이 그런 그냥 어쩜 특정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딸도 잃고 부인도 잃고 혼자가 돼서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결말로 생각해 보면은 이건 도대체 그 인간의 어떤 힘으로 할 수 없는 특정 이게 미지의 좀 이런 힘 때문에 인간은 이런 속수무책의 약간 자연재해 같은 이런 뭔가 천재지변과 같은 이런 일은 어쩔 수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인생은 운인 건가. 네.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은 그런 어떤 대중들의 뭐 집단적인 어떤 그런 행동 자체가 자연재해랑 마찬가지라는 소리잖아. 따지면. 그렇죠 그런 네. 거죠. 난 가만히 있는데 대중들이 알아서 나를 끌어올렸다가 알아서 내리쳤다가 네.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또 은근히 물론 이제 이 영화도 뭐 상영 시간이 하루에 한 2개인가 있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우리나라에서 상영관을 많이 안 잡아주는 영화긴 한데 다시금 또 요번에 이거 보고 나오면서 극장에 나오면서 이 올해 외화들은 괜찮은 작품이 많은데 왜 이렇게 다 미쳤지 약간 지금 내가 올해 들어서 본 외화들이 다 너무 이게 대단한 작품들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거 이렇게 단체로 외화들이 뭐 이렇게 명장만 내기로 했나 약간 그러게
그 어쨌든 후보가 여태까지 3개였는데 4개로 네. 늘어가지고 2024년 지금 뭐 외아들이 다 너무 보고 올 때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뭐지 이거 명작들이 그냥 휘몰아치냐 그래? 일단 뭐 한 전반부 한 반 정도가 지났다고 치면 이제 네 6월이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내가 제 기억에 뇌리에 남았던 게 이제 네. 네 작품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아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거 뭔가 우열을 가려서 굳이 이제 하나를 뽑아야 하나만 되는데 뽑아야 이거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직은 그러니까. 모르겠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작품도 꽤 괜찮은 작품인 것 같고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이거는 엄청난 무슨 뭐 그런 뭐랄까 네, 스펙터클하고 막뭐 그런 걸 하는 건 아니니까 블록버스터 같은 영화는 아니에요. 예. 이런 주제라 그러면은 한국 영화도 좀 잘하면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저는 그게 뭐 약간 스케일의 차이가 아니라 발상의 차이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근데 아니면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써서 만약에 돌리고 투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투자 안 들어와. 그렇지 투자를 안 해주지. 아이씨 이런 거 누가 보냐? 뭐 그럴 그래서-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영화 저는 꽤 좀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게 이게 전개가 돼가지고 좀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신혼만 보고서 내가 상상했던 그 방향이 아니라 가지고 또 그것도 있었고 이제 근데 뭐 이것도 이제 이게 뭐 꿈에 사람 나타나는 게 이제 어떤 뭐 설화나 괴담처럼 그 이때요. 뭐 꿈속에 나타난 남자라는 뭐 이제 그래서 약간 거기서 모티브를 이제 따 왔다고 하는데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난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일단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한 남자가 똑같은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는 어떤 이 신업 자체는 설정 자체가 난 너무 신업만 봤을 때 기발하잖아. 이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들게 만드는 것 자체가 솔직히 그런 거니까 그래서 또 오랜만에 또 니콜라스 케이지 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내가 약간 또 좀 그랬던 장면이 있었는데 아내랑 외출을 했는데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가 너 내 꿈속에 났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아는 척 하잖아. 네. 그 여자한테도 막 어떤 사이야? 그러니까 뭐 옛날에 전 여친이었어 막 하는데 이제 근데 나는 그 여자랑 만나고 오겠다고 나는 그것도 나는 조금 야 이게 눈치가 없으시구만. 그것도 그렇고 이게 아무리 서양인들이라 그래도 이거는 맞나 좀 싶어가지고 다시 그 남자랑 좀 둘이서 얘기해보고 싶다는 그 전 여친이라는 그 여자도 그렇고 그 남편도 나는 좀 이게 한국인이 나로서는 좀 이게 좀 정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아니 뭐 여자는 약간 어떻게 보면 니콜라스 케이지를 좀 이용하려 자신의 이제 블로그에 이제 뭐 이런 예. 저걸로 하려는 좀 그런 게 있는 거고 니콜라스 케이지에서는 약간 여기 좀 약간 순수한 뭐 교수 좀 순박한 좀 예. 이런 타입인데 약간의 설레임이 네. 약간 그렇지 옛날 그 뭐 첫사랑 뭐 그런 설레임의 느낌으로다가 오랜만에 이제 15년 만이라 그랬나 이제 만나러 가는 뭐 그런 것들 나오는데 뭐 서양과 이 동양의 뭔가 좀 그런 연애 혹은 사람과 사람 간의 이런 뭐 교류 뭐 이런 것도 좀 다르니까 뭐 생각하는 게 그리고 나 하다못해 만났을 때 그냥 전 여친이란 말을 안 하고 아니 뭐 그냥 옛날에 알던 지인이야 뭐 친구.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또 굳이 고지고대로 나한테 옛날에 사귀었었어. 그러면 또 이 아내 입장에서 기분이 또 팍 상할 수 있는 게다가 심지어 이 아내는 되게 보면은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보내주긴 보내주는데 되게 질투를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 그런 장면도 있었단 말이에요. 되게 그 이제 침대에서 되게 둘이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의 꿈속에 당신이 나와가지고 혹시 뭐 나처럼 나오면 어떡하냐 그리고 그러니까 당신이 남들의 꿈에 나온다는 게 나는 왠지 기분이 나쁘다 나는 싫다 나는 당신은 나만의 것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막 되게 오히려 막 그게 금슬 좋은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되게 그럼 그러니까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럼 내가 오늘 밤 뭐 당신의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막 그런 어떤 중년 그 부부의 대화가 나올 때 난 근데 난 그 장면 되게 좋았거든 난 되게. 그렇죠. 네. 딴 사람들은 꿈에서 나를 갖는 거지만 당신은 현실 속에 나를 가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그랬던 만큼 이 금슬줬던 부부가 이렇게 붕괴되니까 후반부에 더 그게 저렇게 사이가 좋던 부부였는데 이게 뭔가 저들의 원인이 아니라 뭔가 외력에 의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부부가 아무리 사랑하고 노력을 하고 서로 간에
신뢰가 있을지언정 그런 것들은 외부의 이런 외력에 의해서 너무 쉽게 파괴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이런 좀 씁쓸한 또 그런 결말이라서 그렇지. 참 이 영화도 그냥 보기에는 가벼운 코미디처럼 볼 수도 있기는 한데 다 보고 나면 뭔가 마음이 한켠이 좀 무거워지면서 이런 좀 생각할 거리들이 이제 좀 네. 생기는 좀 그런 타입의 영화라 뭐 좀 약간 느낌은 다르긴 한데 저는 그 가여운 것들과 아, 약간의 좀 비슷한 그런 그러니까 끝맛이 좀 비슷한 느낌이 좀 그렇지.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은 이제 이 영화 자체 뭐 이 영화의 스토리만으로 따졌을 때는 그냥 이걸 단순하게 받아들이면은 아 뭐 그냥 뭐 좀 그런 얘기구나 할 수도 있는데 한 남자의 뭐 이런 있었던 네. 말도 안 되는 해프닝 정도로 볼 수도 있는데 판타지 같은 네. 뭐 그런 네. 비극인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이 영화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게 되게 많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자체를 보는 순간의 어떤 느낌보다는 보고 난 뒤에 내가 드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네. 훨씬 많아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영화라서 좀 그래가지고 이 영화도 뭔가 약간 숨은 뭔가 명작 약간 복병 같은 약간 그치. 예. 그래서 뭐지? 보고 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복병 같은 명작 약간 맞아요. 드림 복병. 시나리오. 맞아. 네. 복병 딱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드림 시나리오도 이제 그 애초 주인공이 생각했던 제목이었죠 원래 드림 시나리오였는데 맞아. 그 제목을 못 써가지고 영화 제목으로나마. 그래서 아무튼 참 좋은 영화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 약간 좀 되게 실망감을 주고 뭔가 조금 이렇게 애매했던 극장에서 봤던 그런 영화들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뭔가 보석 같은 영화들이 네, 올해 네, 조금 이렇게 극장에서 저희들은 좀 몇 개 발견을 해가지고 그 드림 시나리오도 아마 좀 기회가 되신다면은 보시는 거를. 그리고 이게 진짜로 어떻게 도대체 뒤에를 예측이 불가한 전개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 굉장히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영화라 이게 좀 뭐 작품 대 작품으로 그냥 1대1 비교하기는 완전 이제 다른 작품이라 뭐라고 하기 좀 그런데 저는 이제 퓨리오사랑 이걸 같은 날 보다 보니 그러면 더 같은 날 보다 보니 드림 시나리오 쪽이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물론 뭐 결이 다르긴 하지만 네. 뭐 장르가 다르니까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네, 네. 뭐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근데 뭐 낫다 못하다 보기다도 몰입감은 이쪽이 더 있었다.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와닿는 거는 이제 그게 더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A24의 A가 아리 에스터의 A인가 혹시? 나 왠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서로 연관이 있는 것만 같아가지고 근데 약간 뭔가 이 색깔적으로 약간 스타일적으로 그래서 A24의 영화들을 보면은 진짜 저는 이제 제 취향에 굉장히 부합하는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이제 약간 뭐 고전적인 느낌의 레트로풍의 그런 영화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적인 것 같으면서 실험적인 영화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영화사가 이런 게 계열의 영화사도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계열의 영화사가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저도 어느 순간 뭐 제가 A24만 챙겨보는 건 아닌데 내가 좋게 본 영화들 중에 A24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신뢰가 쌓여가는 맞아요. 한 번쯤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게 해주는 네.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깊게 생각 안 하고 봐도 재밌습니다. 네. 그냥 영화 자체가 흥미로워 네, 그냥. 흥미로워. 뒤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아마 저도 이걸 조조로 봤었고 제가 그날 본 시간표도 조조 하나 10시 하나였어요. 밤 10시. 저도 그래가지고 볼 때 2개밖에 없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좀 이 한국 극장가는 되게 이렇게 우리처럼 뭔가 스스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챙겨서 보지 않으면은 좋은 거를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방해하는 건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을. 그래서 좋은 영화를 찾아보기 위해서 약간 좀 노력이 필요하다. 네, 좀 수고를 들여야 되는 네. 시스템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극장에 귀찮게 니들은 이런 거나 조조회나 알아서 봐.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난 너희가 좋은 영화를 못 보게 할 거야. 수고스럽게 귀찮게 만들 거야. 네. 좋은 영화를 보는 거를. 좀 그런 느낌인가 해가지고 뭐. 저는 뭐
물론 뭐 그것도 그들의 입장이 있겠지만 네. 네. 수익성과 뭐 돈을 생각하는 그들의 입장이 있겠지만 네. 아무튼 좋은 영화니까 예. 기회가 되시면 보십시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You should be prepared for that. Maybe we should cool this thing off. What? What do you mean? It's embarrassing. Which part? Guess I'll see you in my dreams. Yeah. Of course not.